안녕하세요. 단드로잉입니다. 반갑습니다. 7일에 업로드하고 이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구독자분들 많이 보고 싶었어요. 제가 오랜만에 여기 온 건 코로나 때문이에요. 지금까지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컨디션이지만 그래도 2, 3일 전부터 급격히 목소리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스케치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스케치 시작할 때 선의 시작점은 나도 모르는 선이 그어질 거라서 긴장되고 설레는 순간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직선 아닌 직선이 그어지는 느낌 너무 좋습니다. 명암을 넣어주기 전에 라인으로 할 때가 더 설레고 좋습니다. 오늘 그리는 그림은 언젠가 저장한 사진 중에 골랐습니다. 오늘 스케치를 보실 때 관점은 건물과 거리에 쏟아지는 밝은 빛과 건물 뒤에 우뚝 서 있는 나무와의 어울림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명암 들어갈 때 어느 것 하나 튀지 않게 그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그려나가는 과정을 관찰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선의 유의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 될까 궁리해 봤는데요. 지난 영상에 이어서 화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화가는 모리스 위트릴로입니다. 위트릴로는 세잔과 함께 저의 추억의 화가입니다. 어제부터 겨울이 성큼 우리에게로 다가섰어요. 차가운 겨울이 되면 위트릴로가 어김없이 떠오릅니다. 그의 그림을 보시면 왜 겨울이 떠오르는지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어린 시절에는 연말에 들어오는 달력 중에서 예쁜 달력을 골라서 내 방에 새 달력으로 바꿔다는 것이 즐거움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흔히 볼 수 있는 뉴질랜드의 풍경 사진 같은 멋진 풍경 사진은 그 시절 달력 사진의 멋진 컨셉이었어요.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명화도 달력 사진에서 보는 것이 더 쉬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달력의 마지막 장인 12월 장에 위트릴로의 그림이 찍혀 있었고 위트릴로라는 화가가 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하얀색으로 그린 그림. 원래 흰색은 없는 색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다른 색과 섞어서 사용하거나 수채화에서는 아예 흰색을 사용하지도 않으니까요. 없는 색이라는 생각에서 모든 것을 포함한 색이라는 개념으로 바꿔준 순간이었습니다. 신선한 그림은 아름다운 충격으로, 감동으로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그래서 달력에서 알게 된 그 그림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나의 방 벽에 붙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작가를 좋아한다고 이야기하고 다녔더랬습니다. 그렇게 세잔에 이어 마음속에 저장되었던 화가 위트릴로입니다. 위트릴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를 소개해 드릴게요. 모리스 위트릴로. 방황하는 예술가들의 고향인 파리의 몽마르트에서 태어나 그곳을 거의 떠나지 않고 그곳을 그리고 그곳에서 72세의 나이로 생을 마칩니다. 1883년부터 1955년입니다. 그 시절 몽마르트는 다들 아시겠지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 살던 파리의 달동네입니다. 그는 언덕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서 빼곡히 많은 집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것으로 살아본 경험은 없었습니다. 그가 그린 집이나 건물을 보면 집들이 고독하면 사람보다 더 쓸쓸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해줍니다. 거대한 벽들, 굳건한 직선으로 이루어진 벽과 문이 그렇습니다. 그가 그리는 거리는 화려한 것이 아니라 구석이나 골목이었어요. 파리의 골목이었던 거죠.
이번에 영상 찍으며 그의 그림을 감상해 보니 요즘 많이 그리시는 어반 스케치나 건물 스케치의 소재, 구도와 많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위트릴로를 다시 찾아서 작품을 보게 되길 잘했다 싶어요. 자세히 살펴보시고 공부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그의 작품들입니다. 좀 더 의미를 넓혀서 위트릴로의 그림들을 비롯해서 명화를 자주 감상하신다면 그림 그리는 데에 신선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겠구나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명화를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접하는 시간은 참으로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명화 감상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하나의 문장, 한 장의 명화, 한 소절의 선율을 만나서 하나의 소설책이, 하나의 작품이, 하나의 곡이 탄생된다는 것을 늘 체험하고 있으니까요. 질 좋은 것들을 항상 가깝게 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자신에게 준다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있어야 하고 자신에게 주는 선물 같은 거예요. 무엇이든지 제대로 생각하며 살아가야 제대로 사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다시 위트릴로 이야기로 돌아오면요. 위트릴로의 어머니는 르누아르, 드가, 로트렉의 모델이기도 하였고요. 역시나 화가였으며 파란만장한 삶을 산 수잔 발라동입니다. 이 그림의 모델이 바로 위트릴로의 어머니 수잔 발라동입니다. 위트릴로는 사생아였어요. 훗날 미겔 위트릴로의 양자로 입적되어 위토릴로라는 성을 갖게 됩니다. 14세에 이미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였고 그 후 입원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에 치료의 일환으로 처음으로 붓을 잡게 됩니다. 그 후 어머니는 위트릴로를 본격적인 화가 수업을 시키게 되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화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거리의 풍경, 파리의 골목길, 팔레트, 노트르담 성당 등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면요. 그의 그림은 세 시기로 분류됩니다. 인상주의 시기, 백색 시기, 다색 시기입니다. 인상주의 시기에는 까미우 피사로, 알프레도 시슬리의 영향을 주로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제가 보여드렸던 작품들은 주로 백색 시대의 작품들인데요. 백색 시대는 창조력이 최고에 달하는 시기였어요. 백색 시대가 끝나갈 무렵 하게 된 첫 개인전이 호평을 받으며 대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점차 색채가 선명해지는 다색 시대로 접어들면서 예전의 서정성이 희박해져 가게 되고 그런 화풍은 호평을 받게도 됩니다. 그는 프랑스 남서부의 다크스에서 폐충혈로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그가 흰 건물에 열중하여 그릴 때 했던 방법에는 백색 물감에 모래나 회반죽을 섞고 벽의 감촉도 표현을 하였었습니다. 사실 흰색이라고는 하나 좀 더 성의있게 그의 그림을 들여다보시면 그냥 흰색이 아닌 것을 보시게 될 거예요. 위트릴로가 했던 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파리를 떠난다면 기념으로 무엇을 가지고 싶은가 하고 묻는 비평가들에게 건물 회벽 한 조각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말했답니다. 또 그는 나는 나의 작품이 시든 꽃 내음을 풍겼으면 좋겠다. 황폐해진 사원에 꺼져버린 촌내음을 풍겼으면 좋겠다. 설사 내가 그린 가난한 집들이 현실에선 허물어져 버린다고 해도 위트릴로의 말입니다. 그의 우울한 백색이 왜 그런 빛을 뿜어내는지 그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말들입니다. 너무나 우울한 삶을 산 화가, 술에 쩔어서 땅바닥을 매일 뒹굴던 그가 흰색의 그림을 그렸다는 점도 참 아이러니합니다. 땅바닥을 뒹굴면 보통 검어지고 지저분해지게 되는데 말이죠. 그가 표현한 백색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환하게 빛나는 천상의 해방된 삶을 꿈꾼 걸까요? 아무리 그런 마음을 가졌다 해도
그의 흰색은 어둡게 나타내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제 그림에 대해 설명할게요. 펜 스케치를 잘 보셨다면 제가 지금부터 하는 설명이 모두 아시는 내용이 되실 거예요. 건물에 창이 많은데 창 속의 어두움을 새카맣게 칠하지 않았을 뿐더러 어떤 창은 웜 그레이 펜으로 해칭하였고 모두 다른 느낌의 창을 표현하였습니다. 건물과 뒤의 나무의 만나는 면은 꽤 어둡게 표현하였습니다. 그 경계 부분이 진해지니 나무의 풍성함도 느껴지게 되고 건물의 무게감과 나무의 무게감이 비슷해져서 균형이 잡혀지게 됩니다. 거리를 하얗게 표현함으로써 강한 햇빛이 느껴지게 했습니다. 표현의 절제와 무게는 전체적인 균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잘 생각하시면서 하셔야 해요. 위트릴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하나. 뭔가를 첨가해서 더 하려고 하거나 더 많은 팁을 알려고 하지 말고 덜어내는 간결한 펜 스케치를 하자. 즉 하얀 부분을 더욱 살리자입니다. 물론 알고 계시죠. 그러나 한 번 더 인지해보고 더 실천해보자입니다. 위트릴로의 그림을 갖고 계신 물감으로 모작도 해보시고 펜으로, 연필로 그의 작품을 스케치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지금의 이 생각은 실천을 해야 그 생각을 하였던 의미가 생깁니다. 자신에게 자신의 생각의 소중함을 실천으로 보여줘 보세요. 자신에 대한 신뢰는 모든 것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천은 자신을 향한 믿음이 되고 그렇게 성장해 나가게 되더군요. 그렇게 믿음이 생기고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 자신에게 칭찬을 아끼지 마세요. 그 칭찬은 자신을 춤추게도 하고 운 좋으면 남도 춤추게 하더라고요. 제게는 참 좋은 분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저의 춤추는 모습을 보고 기꺼이 같이 춤을 추시는 분들. 그런데 반대였어요. 그분들은 이미 춤을 추고 계셨고 제가 함께 춤을 추게 된 거죠. 바로 저의 구독자분들입니다. 맑고 좋은 기운을 제게 불어넣어 주시는 분들이죠. 저는 정말 운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좋아도 되나 싶을 정도예요.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물론 그냥 얻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성실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그 믿음이 문을 열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의 펜 스케치가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펜 스케치는 어떠셨나요? 같이 그리시기 어렵지 않은 그림입니다.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겨울이구나 싶으니 첫눈이 기다려집니다. 하얀 눈이 내리고 거리가 하얗게 변하면 여러분도 올해 겨울은 위트릴로가 떠오르시게 될 거예요. 오늘도 단드로잉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